부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칼을 들고 찾아온 사내는 말 한마디에 돌아갔습니다. 한양 뒷골목에는 이름 하나로 통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김길상이었습니다. 그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은 오래전에 기울었고 남은 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글은 천자문을 겨우 넘긴 정도였고 먹고 사는 일은 늘 시장통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도박판과 주막, 그리고 싸움판을 오가며 하루를 버텼지만 그는 다른 건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길상은 주먹보다 눈이 빨랐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보면 다음 행동이 보였고 말 한마디를 들으면 속셈이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쓸데없이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괜한 시비에는 물러났지만 한 번 눈을 마주친 상대는 쉽게 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늘 한 발 먼저 알고 움직이는 사내였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바뀐 건 비가 며칠째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승집 하인을 따라 들어간 골목 끝에서 그는 한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던 순간 고개를 든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둘 중에 누구도 먼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길상은 일부러 그 길을 돌았습니다. 마주침이 이어지고 짧은 말이 오갔으며 결국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승집 규수와 뒷골목 건달이 엮였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고 집안은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정승은 크게 분노했고 하인들은 길상을 당장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선 것은 딸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결국 혼례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길상은 하루아침에 정승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길상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로 놓인 밥상과 말이 없는 시선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펼쳤습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책장은 계속 넘겼습니다. 일부러 등잔을 늦게까지 켜두며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생각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아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말 한 필이 조용히 서 있었고 먹물은 천천히 말의 몸을 덮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크게 소란스러웠습니다. 말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정승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때 길상이 나섰습니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저녁 무렵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검은 말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정승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타고 조정으로 향했고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도 말은 망설이지 않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뒤 정승은 길상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길들였느냐? 짐승은 길들이면 따릅니다. 정승은 웃었고 그 웃음 뒤에는 다른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길상이 평양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내린 비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말에서 먹물이 흘러내렸고 하얀 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승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첫째 아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은 선택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평양이었습니다. 길상은 관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승의 첫째 아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칼을 찬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나오십시오! 길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고를 받았습니다.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살아있는 아버지를 본 순간 그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움직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둘째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길을 끊어가듯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길목마다 주막을 살폈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닫힌 곳이 많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겨우 한 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여자가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술을 내왔고 둘째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 했지만 술 몇 잔이 오가자 몸이 풀렸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여자는 조용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둘째도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라 주장하는 사내가 들이닥쳤고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둘째는 숨을 곳을 찾다가 반다지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반다지는 관아 마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다투고 있었고 길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반으로 나누십시오. 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반다지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평양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길을 모르는 말이 길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준 사람이 사람도 길들일 줄 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길상 앞에 서면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먼저였고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읽는 사람이 이긴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서셨다면 먼저 말을 꺼내셨을까요? 아니면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